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2월 28일 수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미시간주에서 열린 민주당 및 공화당 대선 프라이머리에서 예상대로 각각 크게 승리했습니다. 대규모 대의원이 걸린 슈퍼 화요일 3월 5일을 앞두고 진행된 양당의 경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승 행진을 이어가면서 이변이 없는 한 11월 대선에서 재대결을 벌이게 될 것임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다만 실질적 경쟁자가 없이 진행된 미시간주 프라이머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전통적 지지층인 아랍계 미국인의 민심 이반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내 적지 않은 반트럼프 표심이 존재한다는 것을 각각 확인하는 등 취약점도 노출했습니다. 이번 민주당 프라이머리에서 관심을 모았던 지지 후보 없음은 13.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지 후보 없음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동 정책에 대한 항의 투표로 분석됩니다. 한편 공화당 프라이머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개표 99%가 진행된 가운데 68.2%의 득표율로 니키 헤일리 전 대사 26.5%를 압도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 후보 사퇴 압박을 받는 헤일리 전 대사는 어제 미시간주 경선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내달 5일 슈퍼 화요일에 경선이 실시되는 콜로라도주를 방문해 유세를 벌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달 중하순께 대선 후보 확정에 필요한 충분한 대의원을 확보, 사실상 각 당의 후보로 확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나온 특검 보고서를 계기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가 또다시 주목받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정기검진을 받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 관저에서 나와 전용 헬기인 마린1에 탑승하면서 이런 일정을 공지했다고 백악관 풀 기자단이 전했습니다. 그는 언론에 건강검진을 위해 월터 리드 군병원에 간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오후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검진 요약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 승인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다음 승인 대상으로 꼽히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5월에 미국 당국의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블랙록, 피델리티를 비롯해 최소 10개 업체가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전날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해 2년여 만에 5만 7천 달러 선을 터치한 데에는 지난달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 자금 유입 등이 호재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의 가격도 전날 동반 상승하며 2022년 4월 이후 처음으로 3,200달러 선을 넘겼으며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올해 가격 상승률로만 따지면 이더리움이 플러스 40%로 비트코인 플러스 33%를 앞선 상태입니다. SEC는 계류 중인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건 가운데 첫 심사 기한이 도래하는 건들에 대해 5월 23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아직 승인 여부에 대해 명백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애플이 10년 동안 공들여온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 개발을 포기하고 관련 직원들을 인공지능 부서로 이동시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율주행 전기차 테슬라와 차별화가 어려운 데다 경기 침체로 전기차 시장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도 지난해 연말 자율주행 기능, 오토파일럿이 다른 차량과 장애물을 인식하지 못하는 등의 결함으로 200만 대 넘게 리콜했습니다. 사실상 미국에서 팔린 거의 모든 테슬라 차량을 리콜한 겁니다. 이 리콜도 특정 부품을 교환하는 것이 아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운전자 경고를 강화하는 데 그쳐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달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군중이 자율주행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방화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LA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대하려 하자 안전성을 우려하며 항의로 방화까지 한 겁니다. 이처럼 미국에서 자율주행 전기차는 경기 침체 파고에 안전성 논란까지 더해져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텍사스 북부 지역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이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지면서 어제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졌습니다. 텍사스주 팬핸들 지역에서 시작된 산불 피해가 확산하자 그레그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가 60개 카운티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번 불로 현지 도로 곳곳이 폐쇄됐고 일부 학교는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6일 발생한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번지며 서울 면적의 1.7배에 이르는 1,040제곱킬로미터가량을 태웠고 하루 사이에 피해 면적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에버트 주지사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 건조한 날씨 속에 시속 64km의 강풍으로 산불이 급속히 번지고 있어 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립기상청은 강풍과 따뜻한 기온, 낮은 습도 등 산불이 발생하기 좋은 조건이라며 미중부의 여러 주에 화재 위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불법 입국하려는 중국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관세 국경보호청은 지난해 미국으로 불법 입국을 시도하다 체포된 중국인 수가 37,439명으로 2022년보다 10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1년 동안 미 남부 국경에서 체포된 중국인의 수가 15,000명이 채 되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폭발적으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향하는 중국 불법 이민자들은 올해 들어 더 늘어나 1월 한 달 동안만 중국인 3,700명이 국경에서 붙잡혔습니다. 현재는 중국인들이 미국 전체 불법 입국자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미입국을 시도하는 중국인 중 상당수가 30, 40대 중산층이며 이 망명 후 가장 먼저 공립학교에 아이들을 등록하고 사회 서비스를 신청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부동산 폭락 등으로 경제난에 시달리다 불법 이민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시라큐스 대학은 지난해 중국 이주민들의 제출한 망명 신청서 4,570여 건 가운데 미국 당국이 망명을 허가한 비율은 80%가 넘는 반면 다른 국적 이주민들이 제출한 신청서는 평균 50% 안팎의 허가율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가 10여 년 만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시장 선점을 위해 한국 기업들과 동맹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2박 3일 방한 일정 가운데 하나로 지난 2013년 6월 이후 10여년 만에 한국 방문입니다. LG전자와 이미 사업 협약을 맺은 혼합현실과 확장형실 기기를 비롯해 인공지능 등 신사업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업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를 통해 내년 상용화를 목표로 애플 비전 프로를 뛰어넘는 XR 기기를 출시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화장과도 별도의 만남을 갖고 AI 반도체와 생성형 AI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2월 28일 수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